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략 2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1편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25%나 지금 밀려 있다.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아시아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분위기 별로 안 좋았다. 특히 반도체 주가들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두려워하는 이제 월요일 장 초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의 신뢰 위기가 스멀스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차익 실현이 바빠지고 있고, 디레버리징, 금리가 인상하는 이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부채 축소로 가는 디레버리징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게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것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바닥을 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이제 규정을 할까요?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완전히 사이클 꺾인 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렸던 그 가운데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는 과정에 이것저것 지금 핑계 삼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이제 갖다 붙인 거 아니겠냐. 특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이미 고점에 가 있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서 지금 금리가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저기까지 가 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미국 채권시장의 매력도에 비해서 거의 없다라고 저는 숫자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0%입니다. 0%. 일드 갭이라고 제가 이제 숫자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0%입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시장은 선행 PR이 한 자릿수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으로 볼 때도 10 정도 가 있다고 볼 때는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고채 수익률 어디가 있습니까? 4%가 채 안 됩니다. 올라 많이 왔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일드갭이 6%입니다. 미국은 주식시장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주식시장의 매력이 여전히 채권시장 대비해도 큰 이런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제 바닥을 잡고 돌아설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금방 오면 좋겠습니다만 금방 또 안 오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화 됐든지 어쨌든 적립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꾸준히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장이고, 여기서 제가 딜레버리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부채를 줄이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는 신용 많이 쓰고 미수 많이 쓰고 레버리지 ETF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생존의 이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시장에서 뭐 거의 3, 40년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지혜를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캐펙스 얼마나 사이즈를 크게 늘릴 거냐, 이거에는 시장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대신 ROI죠. 언제 얼만큼의 정도로 회수할 거냐, 가능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 외국인 수급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요?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제 팔자 지분율 내려오는 게 좀 멈춰 있다. 이따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동안 열심히 팔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멈춰 있다, 이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밸류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심리가 상당히 불안해져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최대치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렸다. 이따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성, 여러분도 자꾸 지금 깨우뚱 하시죠. 저희도 뭐 심정적으로 조정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말자.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금 20, 30% 항상 여유 가지고 뒤에서 불어오는 이제 뒷바람이 커질 때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앞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견딜 필요가 있는 이런 국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략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캐펙스 계속 뭐 7,250억 달러 금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숫자 정도를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1조 달러 간다.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여러
번 보셨으면 다 기억하실 거고, 저도 뭐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숫자가 됐어요. 이러면 주식이 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옮겨지죠. 어느 쪽으로 가죠? 얼마를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럼 언제부터 돈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돈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까다로우고 시작한 거예요.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는 확정적인데 시장은 수익화 속도를 지금 평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보면은 내려가다가 조금 서 있는 이런 느낌이고, 하이닉스는 급하게 이렇게 올른 건 뭐 DR 그 발행 때문에 그렇죠. ADR 미국에서 예탁증서 발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보니까 최근 며칠은 외국인의 팔자가 현격하게 줄었고, 오히려 이제 장중에 사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며칠째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SS,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일단은 멈추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주초에는 조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팔면 개인들이 삽니다. 근데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들이 거꾸로 사더라고요. 근데 주초에 누가 팔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팔 가능성이 커요. 예,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면 외국인들이 다시 또 사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렇게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그 힌트는 ADR 프리미엄이 14% 정도는 있다. 그래서 완전히 찌그러진 이 ADR 가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장할 때 그 가격보다 조금 그 위에 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겠다. 이익을 아예 안 벌고 뭐 이익 하향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하향한 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견뎌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가치 함정이라는 이제 value trap이라는 말을 여러 번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선행 PER 가지고 이렇게 뭐 10배, 10배 계속 바람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저는 그거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고, 좌측에 있는 빨간 줄로 된 PBR을 보자. 선행 PBR을. 그리고 진짜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7년, 8년을 넘어서 어디서 이제 정상화돼 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 가능할 거냐, 그걸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봤을 때 저는 뭐 한 선행 PBR 기준으로 1.8배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잘 가면 또 2.0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뒤에서 이제 코스피 타겟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 체력은 있다. 다만 지금은 앞에서 여러 가지의 아주 강한 맞바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축돼 있고, 지금 뒤로 밀려가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뒤로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국면에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부러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왕창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니거든요. 좀 더 지켜보고 견뎌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 실적 이런 거보다 불안한 심리가 더 문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을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100%가 넘어갔고요. 하이닉스도 90%가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믿거나 말거나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대비해서도 각각 10%포인트 더 넘어갔고, 다음 주 초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목표 주가 괴리율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삼성전자 왼쪽 거 보시죠.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예요. 51만 3,900원. 예, 입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밑에 걸 넣었는데 최저치죠. 최저치가 36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고치가 61만 원이에요. 36만하고 61만 원. 예. 상당히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실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평균치는 354만 7천 원인데 지금 최저치가 175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BNK 증권에서 이게 이제 목표 주가 같은데요. 많이 쓴 데는 430만 원입니다. 그러면 175만 원 대비 430만 원, 이건 뭐 두 배도 넘어가는 지금 이거 간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이렇게 목표 주가가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을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고 하면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과의 간극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이거보다 다음 주에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만은 실적 하향을 안 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는 그 사이클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제 높아심입니다. 자, 시장 전체 타겟 지수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뭐 12,000대, 10,000대 쉽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했던 근거는 뭐죠? 10배입니다. 우리 시장의 PER이 10배니까 12,000원 갈 거다. 여기 보이잖아요. 11,740. 예. 그걸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그럼 72% 올라가겠네요. 예. 그런 거고 지금 10,000대로 봐도 55%로 보일 정도로 시장이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선행 PER 기준은 5.8배 와 있어요. 여기 파란 글씨로 쓴 거, 검은 글씨로 쓴 거, 이 중간에 와 있어요. 선행 PBR로 봐서도 1.43배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급하게 아주 이제 이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다. 근데 시장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앞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뭐 100%, 90%씩 지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더 비관적일까요?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 매수해도 이게 안 올라가고 예전 같으면 저가 매수하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났었잖아요. 지금은 팔고 또 파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많아지고 있고 제가 전략 1편에서 무슨 단어를 썼었죠? 무슨 개념? 시장의 신뢰 위기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신뢰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아유, 진절머리 내는 거예요. 주식 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신뢰 위기가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실적 나오는데도 그렇게 변한 것도 없잖아요. 똑같이 실적 나오는데도 주가가 저렇게 팍팍팍 빠지는 거는 신뢰를 잃으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 정부 당국도 그렇고 이 시장을 좀 잘 다뤄야 되는데 너무 조금 시장을 다루는데 서투른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진짜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 상품 같은 거를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 코스닥도 3,000 보낸다고 3,000 특별위원회 이거 떠든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어디가 있습니까? 1,000은커녕요. 지금 800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1,200까지 갔던 코스닥이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전략 2편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AI 투자 승부 얼마를 쓰느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얼마를 벌어낼 거냐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시장에 이제 불신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 우려감이 많아지고 있다. 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가격 동향이 어떻게 갈까요? 애플이 진짜 CXMT에서 반도체를 조달을 할까요? 예,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파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ADR 프리미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빅테크의 캐펙스 가이던스 괜찮게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ROI에 대해서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중국의 YMTC도 그렇고 CXMT도 그렇고 키미 K3 영향 정도도 추가적으로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다. 그러나 장기로 승부하고자 하면은 또 지금 세일 기간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시장에서 n분의 1로 계속 내려가면서도 넣고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여유가 있는 분이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승부를 봐도 될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략 2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